토트넘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된 장면은 손흥민이 특정 역할을 부여받은 순간입니다. 영국 현지 팬들은 단순히 0-2 패배 자체보다도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 경기 후 인터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맡긴 그 특정 역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이로 인해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술이 손흥민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포스테코글루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할이 손흥민의 주된 강점인 공격 본능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부담을 지게 한 것이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아스널이 중원 자원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이진급 선수들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된 이번 경기에서는 전략적인 변수가 많았습니다.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빠진 상태에서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니오가 중원을 책임졌고 공격진에는 사카, 마르티넬리, 카이 하베르츠가 배치됐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중원 구성으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를 배치하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존슨과 솔랑케를 활용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비수마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아스널이 이진급 중원을 가동했지만 토트넘이 이를 잘 공략하지 못할 경우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고정된 위치에 두고 크로스를 남발하는 패턴을 염려했고 포로와 우도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를 붕괴시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아스널에게 더 많은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역량에 대한 조롱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를 지배한 팀이 꼭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많은 슛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확률은 높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양팀의 승리 확률이 비등하다고 보았고 이는 전술적인 준비 부족이나 포메이션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었죠. 경기 초반 아스널의 예상 외 전략 변화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뒤엎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비 형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4-4-2 대형으로 내려앉아 토트넘의 공격을 막는 모습은 기존의 아르테타 전술과 다소 거리가 있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테타의 의도를 두고 원정 경기에서 무리한 전방 압박 대신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스널의 중원의 주요 자원이 빠진 상황에서 그들은 일단 내려앉아 토트넘의 공격진을 견제하고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노리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였죠. 특히 아스널은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에서 세트피스를 2번 연속 성공시키며 3-2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는 다시 한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은 세트피스에서의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트피스에서 특정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내 철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의 자존심이자 철학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팀의 약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의 높은 볼점유율을 바탕으로 아스널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토트넘의 패스 플레이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아스널의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운반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존슨, 클루셉스키, 솔랑케 모두 골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중요한 찬스들을 날려버렸죠. 이는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아스널은 토트넘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모멘텀을 잡은 아스널은 후반 66분 코너킥 세트피스를 통해 토트넘의 골문을 열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점 후 빠르게 교체 카드를 꺼내며 공격력을 보강했습니다. 손흥민을 솔랑케와 투톱으로 배치하고 메디슨, 존슨 대신 베르나와 은돔벨레를 투입했지만 아스널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스널은 경기 후반 또 하나의 득점을 추가하며 0-2 승리를 거뒀고 토트넘은 홈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이번 경기에서 폭발한 이유는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왜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지 않고 오히려 솔랑케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역할로 배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중원의 보조자로만 활용한 점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솔랑케에 대한 평가도 혹독했습니다. 그의 터치가 투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토트넘 보드진의 선수 평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의 슈팅 능력을 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이 솔랑케를 지원하는 역할로 제안되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손흥민은 겨우 2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반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이 아스널 골키퍼를 방해하려는 모습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그런 플레이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시즌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세트피스에서 헤딩골을 넣었던 장면을 연상시키며 그때 아스널의 벤 화이트가 비슷한 위치에서 토트넘 수비를 방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벤 화이트는 수비수로서 해당 역할을 했고 반대로 손흥민은 공격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차적인 역할에 제한된 것이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불만은 손흥민의 부적절한 역할 배치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손흥민처럼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방해하는 수비적인 역할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볼을 기다리며 골을 넣을 위치에 있어야 할 손흥민이 오히려 수비수들이 맡아야 할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오류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손흥민을 이런 식으로 기용하면서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의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전술적 실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의 답답함을 이제는 토트넘 경기에서도 느끼고 있다 며 감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단순히 경기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팀의 공격 전술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회를 놓치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큰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토트넘 팬들의 불만은 단순히 경기의 패배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의 비효율적인 기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에 대한 깊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며 그의 결정력과 슈팅 능력은 팀 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그는 골을 노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골키퍼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골을 넣어야 할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팀의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수는 상대 골문 근처에서 세컨볼을 노리며 골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은 이런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수비적인 역할에 배치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겨우 2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선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손흥민의 비효율적 기용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는 목소리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오류를 꼬집는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고 일부는 손흥민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느꼈던 고구마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을 토트넘 경기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은 팬들 사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의 공격력 부진은 이번 시즌 내내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골 결정력 부족과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반복되며 이는 팀의 성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그 중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팀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만의 철학을 고수하는 것은 좋지만 팀 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팬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가진 잠재력을 전술적으로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핵심 선수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계속해서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전술적 변화를 통해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